외로움 및 부재를 조금만 느껴도 다시 연락 오는 편이 많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상대방이 특정 마음이나 특정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그리움이 커지고 제외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뤄보다 보니 이제는 어떤 특정 상황들이나 반응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감정들이 전개되고 흘러갈지 쉽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기 힘들기에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이 많고 자기 자신이 제대로 알기 힘든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 대가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무의식은 내재적 욕구나 본능에 자리 잡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공간과 같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적 본능이나 무언가에 대한 쫓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잘 구분하고 판단하면서 의식 영역의 행동이 아닌 무의식 영역의 행동을 잘 본다면 그 사람을 다루기가 너무나도 쉬워질 겁니다. 갑자기 심오한 주제로 들어갈 뻔했죠. 다시 나와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요, 무의식에 나타난 행동 지표처럼 상대방의 특정 마음이나 행동을 보고서 우리가 자주 후회하거나 폭풍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연애 폭을 더 넓히기 위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첫 번째로 단순히 익숙함에 속아버린 경우입니다. 이걸 보통 심리학에서도 관계 습관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장기 연애나 또는 단기 연애지만 서로 너무 자주 붙어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며 일반적 범주안의 행동을 선호합니다. 에너지를 더 보호하기 위함도 있는 건데 이럴 때 사랑을 더 느끼지 못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잠깐 떨어져 지내볼까? 서로 연락을 잠깐 안 해볼까? 뭘 사랑하긴 하는데 요즘 혼란스럽고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이는 감정에 대한 적응이 되었을 뿐 내재적인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을 크게 느끼는 분들일수록 이것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한 가지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분들이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사실 물건도 우리가 자주 쓰고 익숙해지면 아무렇지 않아지는 것처럼 다시 잃어버리게 되거나 안 쓰게 되면 다시 떠오르고 생각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게 되고 생각나게 돼요. 후폭풍은 무조건 경험하는 성향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충동성 타입입니다. 사실 충동성이 큰 타입일수록 신중한 행동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MBTI에서도 J형 구조보단 P형 구조에 많이 볼 수 있죠. 너무 신중해도 완벽주의로 흘러가 늘 힘듦을 느끼겠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행동은 충동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들은 주로 행동폭이 매우 크므로 양극단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말이 없거나 잠수를 탔다든지 또는 너무 과잉될 정도로 애정을 보였다든지 불편한 감정을 너무 강하게 터뜨렸다든지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급발진을 했다든지 등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다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돌아보는 편이고요. 또 무언가 선택했던 것에 마음이 쉽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렇게 연애하면서 상대의 무의식 기제 중에 상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후회했다, 말실수를 했던 것 같다,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을수록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관점을 설렘으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안정과 결속성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설렘이라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설렘이 사랑의 전부라고 느꼈고요.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지금은 안정과 결속성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둘 다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죠. 일반적 케이스들을 제가 분석해보면요, 20대이거나 마음 가는 대로 사랑을 하거나 남성성이 강할수록 설렘을 중시하고 톡톡 튀는 짜릿함을 좋아하죠. 주로 단기 연애만 해오거나 지루함을 못 견디는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30대나 사랑에 대한 관점이 폭넓은 사람일수록 안정과 결속성을 선호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들은 자극과 설렘을 중시하기에 설렘이 안 느껴진다고 느껴지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없다고 느껴 헤어짐을 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설렘이 줄었나봐, 이제 내가 너를 안 좋아하나봐, 너무 편안한가봐, 가족이나 친구 같은 기분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설렘을 줄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추후 다시 혼자 있음을 느끼게 되거나 외로움 및 부재를 조금만 느껴도 다시 연락 오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들에 해당된다면 전혀 걱정 마세요. 이 외에도 행동 지표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헤어짐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상대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지 시간의 경과, 상황적 요소, 내 모습과 행동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별이라고
이별이라고 해서 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싸움도 일시적인 잠수도 전부 이 이별을 축소판 일뿐입니다. 싸웠다가 다시 화해한다는 것도 모든 커플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연락이 끊겼다가 닿은 것도 모두 이 이별과 재회의 축소판 일뿐입니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연애에 대한 발전적 방향이 되었고 나 스스로의 본연을 잃지 않고 대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이런 것을 너무 큰 문제로 느껴서 생각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심리적 이해도가 높아지셨고 아파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남녀가 헤어지고 닿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고 그러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방향이든 저 역시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별과 재회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